8번과 9번은 같은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8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의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을 넣은 다음에 이제 흔들어서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사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미 봤었습니다. 그쵸?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질량은 같다.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은 같다. 무슨 법칙이죠? 그쵸?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기억은 정답이고요. 니은 가와 나를 이루는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같다. 이거 맞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자, 우리 가와 가에서 나로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그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쵸? 원자의 배열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는 일정하다 그랬죠? 원자의 종류와 여기 나와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럼 니은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디귿. 나의 질량은 다보다 크다. 자, 우리 나랑 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쵸? 다는 뚜껑을 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실험 영상을 봤을 때는 나 과정까지만 사실은 실험을 진행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기체를 밀폐된 공간에서는 질량이 유지되지만 다처럼 뚜껑을 열게 되면 안에 있던 기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안에 있던 기체가 나갔으니까 나보다 다의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질량이 더 크다. 디귿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나에서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나의 질량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염화칼슘의 모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퍼즐 맞추듯이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염화칼슘을 이루는 모형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탄산칼슘이라고 되어 있고요. 염화수소 반응물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염화수소를 한번 볼게요. 흰색과 초록색 중에서 어떤 게 염화 이온이 될까요? 잘 모르겠다면 우리 다른 분자들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봤더니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물은 화학식 어떻게 쓰나요? 그쵸? H2O입니다. 즉 수소 2개와 산소 하나예요. 자, 그럼 우리 하얀 색깔의 정체는 뭐다? 수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 큰 거 얘는 뭘까요? 그쵸? 산소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는요, CO2예요. 아,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2개, 산소 2개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검은 색깔, 얘가 바로 뭘까요? 그쵸, 얘가 탄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추적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탄산칼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검은 색깔 아까 뭐였죠? 탄소였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요, 산소였습니다. 사실 탄산칼슘 어떻게 쓰죠? CaCO3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C 있고요. 그 주변에 빨간 색깔 산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노란색은 뭐가 될까요? 그쵸, 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염화칼슘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염화이온은 뭘까요? 그쵸? 아까 염화수소에서 하얀 색깔이 수소인 거를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초록 색깔이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칼슘 노란 색깔인데요. 우리 색깔의 종류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전체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수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대로요. 그렇다면 왼쪽에 초록색 2개니까 오른쪽에도 초록색 몇 개 있어야 될까요? 그쵸? 초록색 2개 있어야 되고요. 왼쪽에 노란색 하나니까 오른쪽에 노란색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노란색 1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어떤 원소가 어떤 색깔인지를 찾아냈는데요. 사실은 무슨 법칙만 알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만 알면 왼쪽 반응물과 오른쪽 반응물에서 그 색깔을 그냥 뭐가 있고 없고를 따져보면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흰색 있는데 여기 흰색 있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초록색이 없네? 그래서 초록색 이렇게 바로 찍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입니다. 자, 우리 산화 마그네슘은요, 마그네슘 Mg 더하기 산소 O2 해서 Mg 5가 되고요. 이때 개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그네슘의 질량이 이렇게 점점 커질 때 산소의 질량이 이렇게 필요하대요.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가로축과 세로축의 점선이 만나는 부분을 읽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 마그네슘 질량이 1일 때 한번 볼게요. 이때 여기 지금 이 선이 찍 나가서 그럼 딴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그네슘 질량이 5일 때 산소 얼마 필요할까요? 여기 쭉 올라가면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산소의 질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있나요? 3.2, 3 정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딱 만나는 지점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만나나요? 마그네슘이 3일 때 산소 얼마? 2 바로 만나고요. 마그네슘이 6일 때 산소 4 이런 식으로 만나는 지점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5g의 마그네슘이 모두 연소할 때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뭐가 된다? 산화 마그네슘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마그네슘의 질량이 몇 g일 때? 3g일 때 산소의 질량이 몇 g이 필요한데요? 2g이 필요하대요. 자, 그럼 우리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네 둘이 반응했을 때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 질량 몇일까요? 5g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3대 2대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마그네슘 15g으로 늘어났대요. 15g으로 연소시킬 때 산화 마그네슘 얼마나 만들어지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몇 배가 됐죠? 5배가 됐네요. 자, 그럼 똑같이 산화 마그네슘도 몇 배가 될까요? 그쵸? 25g으로 5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럼 이때 마그네슘 15g이 모두 연소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쵸? 똑같이 2g에다가 5를 곱해서 10g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구성할 때 즉 여러 가지 원자들이 결합해서 어떤 화합물을 구성하게 될 때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이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라는 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즉, 이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고르라. 즉, 뭐를 고르라는 얘기냐면 화합물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류의 원소들이 결합한 화합물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물.
뭐죠? H2입니다. 수소랑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에요. 자, 질소는요. 질소 원자끼리만 결합해서 분자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설탕물은요. 자, 우리 설탕과 물이요. 완전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분자들 사이사이에 설탕 분자들이 섞이면서 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생님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는데 화합물이 아니라 혼합물의 형태로 설명이 되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요. CO2가 되겠고요. 아이오딘과 칼륨, 요거 익숙하신가요, 여러분들? 그쵸? KI라는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을 고르면 기역, 리을, 미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번 문제는요.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별표 치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살짝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별표를 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표는 물질 A와 물질 B가 완전히 반응해서 C를 생성한대요. A랑 B랑 반응하면 C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각각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1. 반응 전 물질의 질량 A는 0점이고요. B는 몰라요. 자, 그랬더니 남은 물질 누가 남았대요? B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얘는 지금 빈칸이 없어요. A는 0.6이고요. B는 3.2예요. 그랬더니 만들어지고 남은 물질 A 0.2g이 남았대요. 3번에는요. 여기 니은이라는 빈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은 힌트를 얻는 것은 바로 실험 2가 될 겁니다. 자, A가 0.6, B가 3.2가 있는데 둘을 반응시켰더니 뭐가 남았어요? A가 남았어요. 그 말은 B는 모두 쓰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는 0.2가 남았으니까 실제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A는 몇 g이 되나요? 그쵸? 0.6에서 이 남은 양을 뺀 0.4g이 반응에 참여를 하는 거고요. A는. B는 얼마가 반응에 참여하는 걸까요? 3.2g이 반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진 C의 질량은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3.6g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우리 약분 될 겁니다. 비율로 계산할 수 있죠? 4, 8에 30이니까 얘가 1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첫 번째. A가 0.2가 있었어요. 아이고. A가 0.2g이 있었는데 남은 물질의 종류는 B예요. 즉 A는 이미 다 쓰였습니다. 그러면 A가 여러분들 0.2g이 쓰였을 때 B는 몇 g이 쓰여야 될까요? 얘네가 1대 8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8을 곱해주면 1.6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6g은요, 실제로 참여한 질량이에요. 얘는 반응에 전부 참여한 질량이고요. 우리 반응 후 남은 물질은요, 0.2가 남았어요. 그럼 반응 전 물질의 질량은 여기 기억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기억은 실제로 참여한 거 1.6g에다가 더하기 참여하지 않고 남은 거 0.2g을 하면 1.8g이 원래 반응 전 B의 질량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요 1.6g이다. 맞니? 틀리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C는 3.6g이 생성된다. 그쵸? 이거 아까 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은 A 2g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가 지금 2.7이에요. 근데 우리 A랑 B가 1대 8로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 8배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도 2, 8에 16인데 지금 거의 2.7이면 3에 가까우니까 3, 8에 24. 24g이 조금 안 되게 실제로 계산하면 21.6g이 되거든요. 21.6g의 B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에?
만약에 A 2.7g이 전부 반응하려면. 근데 B는 지금 얼마만큼밖에 없어요? 5.6g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쵸? B가 기준이 돼야 된다랍니다. 자, B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8일 때 5.6이 8이면 1은 뭐가 될까요? 그쵸? 0.7만큼이 실제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대 B가 1대 8로 반응을 하는데 이때 B는 5.6이에요. 자, 그럼 A는 얼마여야 될까요? 0.7이어야 되고요. 이만큼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후 남은 물질은 누굴까요? 그쵸? A가 남을 거고요. A가 몇 그램 남을까요? 2g 남는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잠시 후 불이 꺼졌다. 불이 꺼진 까닭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양초에는요, 양초. 쉽게 말해서 양초가 어쨌든 불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쵸? 산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양초의 양이 부족해요. 쉽게 말해서 얘네 둘 다 재료예요. 자, 그럼 양초가 부족하면 산소가 아무리 많아도 반응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쵸?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초가 아무리 많아도 산소가 부족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얘를 밀폐시켰을 때 뭐를 제한한 거죠? 그쵸? 산소의 양을 제한을 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안에 있는 산소가 다 반응에 참여해서 사라졌어요. 그럼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불이 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꺼진 까닭은 뭘까요? 정답을 찾은 친구들은 몇 번이라고 찾았습니까? 그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화합물은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양초랑 산소가 서로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기체반응 법칙의 문제입니다. 메테인이 연소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 관계를 나타냈대요. 자, 메테인은요, 우리 CH4입니다. 더하기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수증기 H2O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수를 맞춰주면 2가 앞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비를 따지면 1대 2대 1대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물질이 모일 경우에 그쵸? 기체일 경우에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기체반응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 기체반응 법칙은 뭐라 그랬죠?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개수만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를 나타내는 이 비율이 뭐로 확장될 수 있다? 부피의 비율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부피가 1일 때 메테인의 부피가 1일 때 산소의 부피는 2배, 이산화탄소 부피가 1일 때 수증기 부피는 2배라는 것을 모형으로 똑같이 나타낸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어보겠습니다. 기체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맞습니다. 왜냐? 조건.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꼭 달려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부피는 같다. 이산화탄소 부피가 1일 때 수증기 부피는 2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일단 답이 벌써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 시 개수의 비는 산소 대 수증기가 1대1이래요. 자, 산소는요, 여러분들 지금 2칸 있고요. 수증기도 2칸 있어요. 자, 그러면 산소 2칸, 수증기 2칸, 둘이 결국 같으니까 1대1 맞는 내용입니다. 생성되는 수증기 분자수는 반응하는 메테인 분자수의 2배이다. 자, 보시면요. 수증기랑 메테인의 부피를 한번 볼게요.
부피비를 보면 메테인이 1일 때 수증기가 2예요. 자, 그런데 우리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할 때는요, 이 부피비가 곧 뭐랑도 같냐면 분자수의 비랑도 같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2배 되듯이 분자수도 2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메테인 20ml가 완전히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20ml가 생성된다. 메테인이 1일 때 이산화탄소가 1만큼 만들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양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체 400ml와 산소기체 100ml가 완전히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반응식을 먼저 쓰면 되겠죠. H2 더하기 O2 물 분자 H2O를 만들어요. 이때 개수 맞춰주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율이 2대 1이에요. 이때 수소기체 400ml가 있고요. 산소기체 100ml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수소기체가 기준이 된다면 얘가 2일 때 1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그쵸? 100ml가 아니라 200ml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는 100ml밖에 없어요. 즉 누가 기준이 된다? 산소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산소 100ml가 1일 때 수소 2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쵸. 이거의 2배니까 200ml가 반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남는 기체의 종류는 뭘까요? 그쵸. 수소가 얼만큼 남는다? 200ml가 남는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제풀이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